수학과 교사학습 방법론 제8주차 제1강 국어과 수업의 설계와 관련된 공부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강의로 여러분하고 같이 공부할 부분은 우리가 앞서서 3주차 때 공부했었던 모형이라고 하는 개념이 사실 범용의 개념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제 교사학습 모형이라는 측면에서 접근해서 공부를 했었는데, 이번 시간에는 수업과 관련해서 이 모형들을 좀 더 확장적 개념으로 몇 가지 정의에서 사용하고 있는 양상들을 좀 살펴보고요. 그 모형의 가장 일반화되어 있는 모형으로서의 교육 모형을 예를 삼아서 확인을 좀 해볼까 합니다. 네 가지 정도의 모형 개념이 등장하는데요. 교재를 보면서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재 수업의 모형화 부분에 보면 교육장에서 사용되는 모형 개념들, 모형이라고 하는 건 사실은 특정한 교사학습 모형에만 쓸 수 있는 용어는 아니고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어떤 현상들이 있고 그 현상 이면에 그 현상들을 규정하고 있는 어떤 원리적 측면들이 있다고 할 때 그것들을 개념들 간의 관계, 특히 이제 보통의 경우는 시각화해서 그 개념들의 관계들을 구조화하는데, 그렇게 구조화되어 있는 개념들의 관계들을 모형이라고 얘기합니다. 모형이라는 건 동시에 그러니까 그 안에 어떤 현상들을 설명할 수 있는 개념들이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으니까요. 모형 자체가 또 개념이라고도 볼 수 있겠네요. 교육의 장에서는 교육의 모형과 관련된 여러 개의 개념들이 있는데요. 이 수업 시간에 크게 4개의 용어를 살펴보면서 그 안에 담겨있는 개념적인 성격들이 뭔가를 좀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러분들이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서 하나의 시간적 흐름을 가지고 있는 과정을 여러분에게 보여주겠습니다. 이거를 우리가 보통 교육과정이라고 부릅니다. 교육과정은 물론 일정한 시작점과 이 종결점들을 설정해 놓고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만, 교육은 끝이 없는 거죠. 교육은 이 과정을 포괄하고 있는 더 긴 과정 속에 있고, 이 과정 안에도 일정한 이 길이 안에 또 과정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작은 단위로 수업이라고 하는 과정을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수업의 시작점에서 수업의 종결점까지. 이것도 교육의 과정 중에 하나죠. 그런데 이러한 수업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교사가 학습자하고 만나서 교육적 상호작용을 특정한 목표점을 향해서 또는 어떤 목적을 향해서, 그건 보통 가치 있는 목표점이 되겠죠. 그걸 향해서 이렇게 진행된다고 할 때, 이것을 수업이라고 하는 단위로 얘기한다면 이 수업은 그냥 이루어지는 건 아니죠. 수업이 한순간에 어떤 교사가 아무 시간이나 아무 공간에 갖다 놓는다고 해서 바로 수업이 되는 건 아니죠. 수업을 하기 위해서 교사는 먼저 학습해야 될, 학습자들이 학습해야 될 교육의 내용들 가운데 이 교육의 내용이 만약에 국가교육과정에 근거하고 있다고 하면 그 국가교육과정의 교육과정적인 내용들을 먼저 공부를 하고 연구를 해야 되겠죠. 그리고 난 다음에 학습자를 설정하고, 이런 경우는 보통의 학교 안에서는 이제 학습자들이 이미 특정한 지역의 특정한 학생들로 구성되어 있기는 하겠습니다만, 학습자를 구성하고 그 학습자에 따라서 교육 내용을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에 대한 방법적인 수단들을 만들게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일정한 시간과 공간 안에서 어떻게 수업을 전개할 것인가에 대한 계획들을 세우고, 필요한 교육 자료나 교재 분석이나 또는 교사 학습상에 필요한 지원 리소스라고 얘기하는데요. 지원의 어떤 수단들을 다 준비를 해서 그것들을 실행을 하게 된 것이 수업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전에 크게 2단계 정도가 있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하나는 이 수업을 계획 또는 설계 또는 준비하는 단계 하나에 있을 것이고요. 이것을 물질적인 자료들을 구축을 해서 실제로 실행할 수 있게끔 기반을 만드는 구체화라고 하는 과정이 있겠고요. 수업을 실행하는 과정이 있겠고, 수업이 실행된 다음에는 이 수업이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목표점에 도달했는지 또는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지를 판단해서
보충을 해야 될지, 아니면 그 다음 단계로 가야 될지, 아니면 필요하다면 심화를 해야 될지를 판단하게 되는 피드백의 과정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계획, 구체화, 실행, 평가가 계속 이렇게 순환되는 그런 과정으로 이루어져 있단 말이에요. 이 전체 과정에서 학습자 입장에서 본다면 교육이 이루어지는 부분은 이 부분으로만 보일 겁니다. 하지만 교사 입장에서 본다면 이 전체 과정이 다 교육의 과정이 되는 겁니다. 학습자에게는 이건 좀 눈에 안 보이는 거죠. 물론 이제 교무실이나 다른 데서 엿볼 수는 있겠습니다만 일반적으로 학습자에게 자신에게 유의미하게 여겨지는 교육의 과정은 이만큼인 거예요. 교사에게는 그렇지가 않은 거죠. 이 전체가 하나의 교육 과정입니다. 이렇게 전체의 흐름들을 모형화한 것을 뭐라고 부르냐? 교육 모형이라고 부릅니다. 교육 모형은 말하자면 교사의 관점에서 하나의 수업 또는 하나의 교육 과정이 학습자하고의 이루어지는 교육적 상호작용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기 위한 전체의 과정을 포괄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러한 수업을 위해서 교육 내용들을 분석하고 교육의 방법들을 적용을 하고 그것들에 필요한 교재나 교육 자원들이나 도구들을 준비해서 구성을 하는 이런 과정에 있어서 교사는 학습자들을 분석을 하게 될 것이고 교육의 내용들을 보통 교육과정 내용이라고 얘기하는데요. 교육의 내용들을 분석할 것이고 그 다음에 수업의 환경들을 분석을 해서 필요한 교육의 절차나 과정이나 방법들을 다 구성을 하겠죠. 그때 우리가 고려하게 되는 것이 교사학습 모형인 겁니다. 이게 이제 3주차 때 공부한 거죠. 수업은 앞 시간에 배웠습니다만 대개의 수업들은 한 3등분 정도로 수업의 내용 자체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 거죠. 수업의 목표점을 설정하고 동기를 형성하고 필요한 준비들을 갖추는 단계, 도입 단계. 그 다음에 이 목표점이라든지 아니면 과제라든지 또는 문제와 같은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필요한 학습 활동들을 계기적으로 또는 단계적으로 전개하게 되는 전개 단계. 그리고 그것에 따라서 목표점에 도달했는지를 평가를 하고 되모김을 하게 되는 정례 단계. 보통 이렇게 3단계를 갖게 되는데요. 지금 이렇게 단계화한 것부터가 모형이거든요. 이 모형을 뭐라고 부르냐면 수업 모형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런 수업에서 우리는 이제 도입, 전개, 정리와 같은 방식을 생각을 했습니다만 이 수업을 어떤 방식으로 조직할 것인가에 관련된 또 다른 차원에서의 모형이 있는 겁니다. 이를테면 1시간 안에 수업의 목표점을 도달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목표를 단일한 작은 단위로 쪼개놓고 학습자들이 이 안에서 목표를 완전히 달성할 수 있게끔 한다. 그래서 단일 차시의 수업을 구성을 한 방법도 있겠고요. 아니면 복수의 차시의 수업을 이렇게 이거는 이제 중간에 이제 간극을 이루고 있는 정지되어 있는 시간이죠. 정지된 시간이에요. 이거는 예전에 여러분들이 경험한 수업에서의 다차시 수업의 일반적인 현상입니다. 월요일 날 5교시와 수요일 날 2교시 이렇게 수업이 되면 지금 중간에 하루 이상의 시간이 비어 있게 되는 거죠. 이제 점선으로 되어 있고 이걸 하나의 수업으로 묶게 됐을 때 교실 안 수업, 교실 밖 수업. 교실 밖 수업은 학습자가 개별적으로 진행되는 수업처럼 우리가 설정해 볼 수가 있겠죠. 이렇게 갈 것이냐 아니면 블록 타임제처럼 아예 학교 수업 시간표상에 2시간이 그냥 국어 시간으로 연결되어 있어서 전체가 하나의 긴 시간으로 그러니까 요 단일차 시하고 이 단일차 시는 요 이제 사실은 2차시를 시간을 가져가는 거지만 하나의 단일차 시가 될 텐데요. 이 단일차 시의 길이가 길어지게 되면 이 안에서 수행할 수 있는 교육 활동이 달라지잖아요. 이렇게 조직해내는 이 자체의 논리로서의 모형도 있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4개 정도의 모형이 국어과 수업과 관련해서 결부되어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제 하나씩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먼저 교육 모형이라고 하는 것은 교사 관점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수업에서 보이는 부분, 수업을 통해서 보이는 부분뿐만 아니라 계획하고 준비하고 그리고 평가하는 과정, 전체의 과정을 개념화한 것이 교육 모형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교육 모형은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이 모형들 가운데서 가장 규모가 큰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형은
그 다음 시간에서도, 그 다음 단원에서도, 심지어는 그 다음 학년에서도 유지되는 것이 일반적이에요. 한번 어떤 일정한 교육 무형들을 설정하게 되면 수업 방법이 어쨌든 수업 시간의 길이가 어느 정도이든 교사학습 모형을 어떻게 설정하든 간에 이 흐름들은 대체로 비슷하게 진행됩니다. 여러분 눈에 볼 때 이건 너무 당연하게 보이는 이 부분도 사실은 학습 목표라고 하는 걸 기준으로 설정한 거예요. 그러니까 목표를 누가 짠 거냐? 교사가 짠 겁니다. 만약 학습자 중심 교육이라고 얘기하고 학습의 목표가 학습자에 의해서 구성된다라고 한다면 이렇게 구성되기는 어렵겠죠. 어떤 의미로 본다면 이렇게 틀 짠 거는 우리의 고정관념이라고 볼 수 있어요. 교사가 학습자들이 도달해야 될 목표들을 미리 결정해 놓고 그걸 학습자에 맞게끔 이렇게 버전을 바꿔가면서 그러니까 수업의 구체화의 과정들을 달리해가면서 실행하는 방식이 이게 이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수업의 개념인 거죠. 교육 모형인 거고요. 학습자 중심 교육 과정이랑 또 다르게 생각할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앞에서 공부했었던 여러 어, 교육의 모형들 가운데서 내가 이제 앞에 강의에서 여러분들이 눈치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요 지점에다 뭐라고 했냐면 목표라고 말한 적도 있었고 과제라고 말한 적도 있었고 문제라고 말한 적도 있었단 말이에요. 이게 이제 그거에 따라서 교육 모형도 달라지는 그런 특성들이 있다는 겁니다. 이건 좀 이따 한번 다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교사학습 모형 우리가 앞에서 공부했기 때문에 뭐 여러분들은 이제 이미 이해할 거라고 생각합니다만 요걸 이제 시각화해서 얘기한다면 교육 모형을 구성하는 건 이거죠. 교육의 내용과 교사와 학습자 이 셋의 관계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게 교사학습 모형인 거예요. 그러니까 교사학습 모형에서 이렇게 강조를 할 수도 있겠고요. 교육 내용과 학습자. 그렇게 되면은 학습자와 교육 내용이 만나는 건데 학습자가 중심에 있으니까 교육 내용이 학습자에게는 어떻게 경험되느냐가 중요해지는 거죠. 그렇죠? 경험되는 게 중요해지고 경험 중심 교육 과정 뭐 이런 거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학습자에게 교육 내용은 학습자가 스스로 경험하는 그런 과정 속에 있는 거고 이렇게 주목할 수도 있겠죠. 그러면 교육 내용을 교사가 어떻게 변형, 변화, 가공, 구조화하느냐 하는 부분들이 주목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쪽은 이제 방법이 더 중요하게 주목이 될 겁니다. 둘 다 이렇게 교육 내용을 겹쳐서 쓸 수밖에 없는 것은 교육이라고 하는 건 그냥 활동으로 이루어져 있는 건 아니고요. 지향점을 가지고 있는 어떤 대상과 그것을 구체화하고 있는 내용들로 구성되어 있는 겁니다. 목표는 내용인데요. 추상성에서 차이가 있다는 얘기 앞 시간에 했었습니다. 이렇게는 왜 안 되느냐? 이렇게 돼 있는 경우들을 이건 이제 목표 바깥에서 관계가 맺어지는 거잖아요. 이렇게 전체가 이상적인 구조라면 이렇게 맺어지는 경우라면 교육 내용 바깥에서 맺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사가 있고요. 학습자가 있는데 교실 밖에서 무슨 인성 지도나 뭐 진학 지도나 이런 거하고 관계없이 말이죠. 학습자하고 교사가 대화를 나눕니다. 뭐그 일상적인 얘기 가지고 또 무슨 자신이 팬인 그 연예인이나 아니면 유명 가수나 뭐 그럴 수 있겠죠. 그런 관계를 가지고 얘기를 할 때 여기에 이제 교육이 없는 겁니다. 교육적 지위로서 교사의 지위를 갖고 있지도 않은 거예요. 교사학습 모형이라고 하는 건 기본적으로 이렇게 갈 것이냐, 이렇게 갈 것이냐, 즉 교사와 내용하고 관계를 가져갈 것이냐, 어떤 학습자와 내용 관계를 가져갈 것인가. 그리고 이런 관계에 대해서 교육자가 어떤 관점에서 이것들의 가치를 부여하느냐, 이거에 따라서 이제 교사학습 모형이 달라지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네 개의 교육적 접근에 따라서 교사학습 모형들이 달라진다는 걸 이미 공부한 바 있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수업 모형은 수업이 시작해서 끝날 때까지의 과정들을 일정하게 모형화한 건데요. 그거는 여러분들이 그 앞에서 뭐 수업에는 도입, 전개, 정리가 있다 이렇게 해서 공부했던 바와 같습니다. 그런데 도입, 전개, 정리라고 하는 이 과정 자체는 물론 아주 일반적인 부분이긴 해요. 그래서 앞 시간에서도 모든 수업을 이렇게 3단 구성해 볼 수 있다라고 얘기한 겁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도입, 전개, 정리를 이렇게 깔끔하게 정리한 배경에는
이게 전부 다 어디서 이루어지는 거냐면 교실에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암묵적인 가정이 있었던 겁니다. 만약에 교실 밖에서 교육이 이루어지거나 교실 밖 또는 교실 밖과 안이 결합된 방식으로 이루어지거나 실제로 이제 교실에서 이루어지는 것도 있겠습니다만 이렇게 된다면 이렇게 짜여져 있는 처음, 중간, 끝의 구조가 조금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이를테면 여러분들은 어, 아이고 플립드 러닝, 뭐 플립 러닝이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고요. 이거 빼고 발음을 한다는 거죠. 플립 러닝 또는 거꾸로 학습 또는 거꾸로 수업과 같은 용어로 듣고 있는 교실 안과 밖을 결합하는 블렌디드 러닝 중에서 플립 러닝이라고 하는 방식으로 교육에 대해 생각한다면 이런 구조가 아닌 겁니다. 이거하고 다른 구조로 되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교실 안과 밖은 서로 다른 방식으로 관계들이 짜여져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는 것처럼 말이죠. 보통의 경우에는 처음, 중간, 끝 3단 구성으로 해서 구성을 하긴 합니다만 이게 교실 수업이냐, 블렌드 수업이냐, 아니면 온라인 수업이냐에 따라서 방식이 달라질 수 있고 수업의 단위 또는 길이 이런 것들도 달라질 수 있는 특성들이 있다 하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수업과 모형에 이제 변수가 되는 것들이 있는데 앞서 말한 것들이요. 교수학습 모형은 보통 상위 단위의 수업하고 대응이 된다. 그러니까 대단원 수업하고 관련이 된다라고 하는 건데요. 우리가 앞서 얘기했다시피 하나의 단원이 과거에는 많았어요. 뭐 7개, 8개씩 되는 단원도 있었고요. 1950년대 교과서를 보면 한 13개, 15개 뭐 되는 단원들도 있습니다. 책이 또 얇은데도 그렇게 단원이 많다는 거는 결국은 단원 구성이 유닛 방식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중학교 1학년 영어 교과서 같은 걸 떠올리면 되는 겁니다. 짧은 단원 안에 기능적으로 숙달해야 될 항목들이 이렇게 섹션 내지는 이렇게 그 부분 조각으로 되어 있고 그것들을 각각 공부를 하면 하나의 유닛이 끝나는 구조예요. 긴 시간이 아니라 짧은 시간 안에 완료되는 학습들을 여러 개를 결합해 놓고 있는 방식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이렇게 뭐랄까요? 상위 단위의 수업이 아니라 개별 단위의 수업들은 작은 단위로 쪼개져 있지만 그 상위에서 큰 주제를 가지고 단원학습 목표를 규정하기도 하는데 이제 여러 영역들이 있고 단원의 수가 줄어들고 하다 보니까 한 단원 안에 복수의 예, 복수의 학습 목표 이때는 뭐 단원 학습 목표가 되겠는데요. 단원 학습 목표들이 생기는 경우들도 있다. 이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설명도 했죠. 일반적으로 교사학습 모형은 차시별 수업보다 더 포괄적인 특성들이 있다. 그래서 복수의 차시 수업이 이건 이제 복합 차시 또는 다차시라는 말을 쓰는데요. 그게 하나의 교사학습 모형에 대응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우리가 수업과 모형의 관계를 가지고 정리를 해보면 교육 모형이 가장 큰 틀에 있는 거라고 볼 수 있겠죠. 이게 교재 69 쪽에 있는 도해인데요. 이 도해가 우리가 앞에 설명했었던 모형들을 대부분 다 표현해주고 있다고 볼 수 있겠어요. 우선 큰 틀로 본다면 흐름이 있는 거죠. 흐름이 있고 이런 흐름을 갑니다. 이런 흐름을 가는데 화살표가 양쪽으로 있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뭐냐면 되목임이 있다. 가다가도 다시 되돌아올 수 있다. 이를테면 교수학습 계획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구체화하다가 그 구체화된 그 수준에서 이거는 추상도의 차이가 있는 거죠.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해서 필요한 준비들을 갖추다가 구체화하는 과정을 거치다가 앞부분에서 뭔가 미진한 부분들이 확인이 되면 다시 되돌아가서 앞부분을 재검토하게 되는 일들이 생기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것까지 고려를 한다 하더라도 어쨌든 방향으로 본다면 준비를 하고 구체화를 하고 실행을 한 다음에 환류를 하는 피드백을 받는 그런 일련의 흐름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이게 뭐라고요? 교육 모형이다. 근데 이 각각의 교육
이 모형의 전체적인 흐름 안에서는 또 각각의 과정들이 있는 거예요. 이를테면 준비 단계에서 해야 될 부분들은 우선 단원이에요. 이 경우는 단원 교수학습 목표가 뭐고 차시별 또는 단위 수업별 목표가 뭔지를 확인을 하게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거는 언제나 그러냐라고 물어보면 그렇지는 않습니다. 근데 학교 교육에서는 이렇게 됩니다. 학교 교육은 전국에 있는 학생들이 일정한 학년기가 되면 다 똑같은 교육을 받을 수 있어야 된다는 교육의 권리와 의무 부분이 작동을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학습자들은 일반적인 학습자가 될 것이고, 그리고 그 다루게 되는 보통 교육의 내용들은 이미 정해져 있기 때문에 목표부터 확인을 합니다. 그 다음에 보는 부분은 보통은 학습자를 중심으로 한 교수자 학습자 환경 분석을 하게 되고요. 이에 따라서 목표가 구체화되기 위해서 어떤 변화들을 필요로 하는가, 어떤 수준에서 다뤄지는가 하는 것들이 여기서 결정이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 목표를 학습자에 맞추면은 다뤄야 될 내용들이 나오는 거죠. 요 사이에 우리가 뭘 본다고요? 뭘 본다고 그랬습니까? 질문이 좀 막연하긴 합니다만 요 사이에 비고치키가 말한 잠재 발달 영역. 잠재 발달 영역에 대한 고려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고려라고 하는 것들이 실제로 구체화할 수 있게끔 만드는 근거가 되는 거예요. 요 전체가 준비 단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추상도는 좀 높은 단계라고 볼 수 있겠어요. 이걸 구체화하게 되면 이 내용들, 요때 내용이라고 하는 건 요거랑 같은 겁니다. 같은데 왜 내용과 목표를 구분을 하느냐? 이거보다 가장 추상도가 높은 수준에서 진술이 되고, 그거를 좀 더 구체적으로 삼는 것이 내용이 되는 겁니다. 이건 맥락을 갖게 되는 거죠. 교육 내용 자체가. 그렇게 되면 교육에 대한 관점과 학습자에 대한 관점들이 교수학습 모형을 정할 수 있게끔 해줍니다. 교수학습 모형을 정하는 건 그러니까 구체화 단계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교수학습 모형을 다루는데 그 교수학습 모형은 좀 크게 본다면 단원학습이 될 것이고요. 작게 간다고 하면은 수업까지도 연결됩니다. 그래서 교수학습 모형하고 수업 모형은 서로 맞닿아 있는 관계다. 어느 지점에서는 교수학습 모형하고 수업 모형이 일치되는 부분들이 있다는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교수학습 모형을 적용하고 학습자를 구체화해서 대응하다 보면 교수학습 내용을 조정해야 될 필요성들이 생깁니다. 물론 여기는 순전히 내적이라기보다는 외적인 요인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를테면 어떤 학교에서 법정 공휴일이 특정한 교과의 수업 시간에만 계속 걸리는 일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 그에 따라서 교수학습 내용들을 압축적으로 전개를 하거나 또는 비교과 시간 그건 권장하지는 않겠습니다만 보충을 해서 교수학습 내용들을 다 원래 의도했었던 대로 다 수용을 하게끔 만들려고 하겠죠. 근데 이게 워낙 안 돼 있으면 교수학습 내용을 조정해서 적용하는 것도 쉽지는 않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교수학습 활동 구간을 하는데요. 여기에서 뭐가 나오냐? 교수학습 과정안이 됩니다. 사실 교수학습 과정은 이 세 가지가 다 걸렸다고 볼 수 있어요. 이게 이제 구체화 단계가 되면 교수학습의 내용들을 조정을 해가지고 운영을 할 수 있게끔 하고, 이때 교수학습 활동이라고 하는 거는 핵심 교수학습 활동이 되겠고요. 기억나죠? 이렇게 단계성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 다음으로 실행 단계가 되면 수업 모형이 우선 구현이 됩니다. 다시 돌아와서 보겠습니다. 이 전체 과정을 교육 모형이라고 하면 뭐가 만들어질 때 목표가 내용으로 상세화가 되고 학습자나 환경에 대한 변이 분석이 끝나게 되면 교수학습 모형을 선정하게 됩니다. 교수학습 모형이 있고요. 그 다음에 눈에 보기엔 이게 제일 작아 보이죠. 4, 5, 6 중에 하나고 여기는 7, 8, 9가 하나로 되어 있으니까. 근데 사실 이게 더 작은 단위입니다. 이건 한 차씩. 교수학습 모형은 그것보다 큰 규모. 처음, 중간, 끝을 다른 용어로 사용을 했습니다만 우리는 처음, 중간, 끝 또는 도입, 전개, 정리로 일단 문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면 이제 피드백을 하는데, 피드백은 사실 거기만 한 군데만 있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 마무리 활동까지 하고 다시 목표로 가는 이 과정에만 있는 게 아니라 각각의 단계에서 계속 피드백이 되는 거예요.